정부가 오늘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기조는 감세인데요. 일각에선 부자 감세란 비판도 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죠.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라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이런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보고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어떤 감세 혜택은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초점을 두고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가 한 13.1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한 혜택들은 모두 경제 전반에 걸쳐서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감세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법인세 인하 때문에 나오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법인세는 그동안 저희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이 25%였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 21.2%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라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개편하는 것으로서 드린 바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돌아간다라든가 또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또 그 일자리와 임금 증가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8개의 과표 구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하위 구간인 2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개 구간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누진 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전체 납세자의 부담은 다 경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표 구간 조정의 혜택이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저희가 근로, 자녀 장려금과 또 식대, 비과세 한대를 확대를 해서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의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그렇게 조정을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사실 법인세 감세의 목적이 경제 활력 제고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로 인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발표한 그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은 이 경제 성장을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의 고용 관련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인세를 인하한 거고요. 이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그 세액 공제 확대라든가 또 외국 유수 인력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갖는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지고 투자 고용이 증가가 되면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효과가 실제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외국 사례에 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2000년대 중반에 법인세가 인하를 했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 기간에는 사실 설비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는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위기를 극복한 2010년도 이후를 보면 설비 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그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좀 높이고 저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출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되고 세율도 인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고 징벌적 성격이 짙다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집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종부세 개편은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에 그 개편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납세자가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위해서 다주택자의 중과 제도를 폐지를 했고요. 한 채, 두 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과세를 전환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저희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과세 인원은 3배가 늘었고요. 징수세액은 10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세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의 수용성이 좀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율 체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합리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본 개편으로 결론적으로 부동산 특이가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이제 종부세 강화에 따른 그 자체가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 저희가 보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또 인상이 되는 추세도 있고 또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과 배제, 그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는 것들을 조치를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서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민과 중산층의 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 소득세 과표 구간도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비교했을 때 과표 상향폭이 좀 작은 것 같고 또 중산층과 서민층이 다 그렇지만 뭐 특히나 이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에 대한 배려가 좀 적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제 고유가, 고유 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경감해 드리고자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네. 뭐 세부담을 많이 낮춰드렸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몇 가지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우선 외국에 비해서 소득세 부담 수준이 좀 높지 않은 수준이고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또 저희의 경우는 면세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한 37% 정도가 되는데 그 면세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간 조정을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소득세 하위 2개의 과표를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2배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근로자,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세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현재 내시는 세금의 한 30%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최대한 한 80만 원까지도 세부담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일가에서는 이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많이 준다. 그 전체적인 액수로 봤을 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고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조정을 해서 소득세 부담 경감폭을 좀 축소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도 보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증여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내년으로 미뤄졌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면서 상속 증여세 인적 공제는 사실 97년도에 한번 크게 고친 이후에는 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간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 해외 사례, 또 세대 간의 자본 이정을 통한 이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는 저희가 공제 금액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득세와 이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낼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부담한다는 응능 부담 원칙과 또 과세 체계를 좀 합리화하다는 측면, 또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보시면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유산세 방식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 취득세 전면 개편과 함께 공제 금액의 현실화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개편을 하겠다는 위해서 이번에는 빠지고 이제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반적으로 감세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 정부가 이 1,000조 원을 넘는 나라 빚의 이 고강도 재정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번 감세가 이 재정 건전성 강화와 이 모순되는 건 아닌지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투자도 좀 확대가 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또 높아지면 성장 기반이 확충이 돼서 이게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3.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23년도에 실제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는 6.4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총 국세 수입의 한 1.6%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5 내지 6% 정도의 그 국세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이 늘어나는 국세 증가 규모 내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저희가 이제 지출 구조조정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 활력 제고, 또 민생 안정, 또 재정 건전성 모두 중요한 저희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이제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건전 재정의 중기 목표 달성 여부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것도 함께 검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외 여행
공급도 점차 늘어날 전망인데 그래서인지 면제품 반입 한도가 상향이 되고 또 술 구매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적다라는 지적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여행사 면세 한도를 600불에서 이제 800불로 올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간의 국민 소득 수준이 한 30% 정도 증가한 거하고 또 관광 자원의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30%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600에서 한 800 정도 늘린 것이고 네. 또 새로운 면세 한도가 사실 국제적으로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예. OECD 평균이 보면 한 566달러고요. EU 평균이 한 509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800불로 하면 그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의 인접 국가인 중국이 지금 한 776달러로 해서 저희하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제 근본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면세업계와 관광업계가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이분들에게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접대비라는 명칭이 이 법인세법 제정 이후 74년 만에 처음 변경이 되는데 이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갑자기 바꾸면 회계 처리 등에도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접대비라는 명칭이 1949년도에 법인세법이 제정을 한 이후로 쭉 써왔던 것들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업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데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의를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이 접대비 용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셨고 이 접대비를 그래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원 입법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래서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를 해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고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만 이제 남은 거는 또 국회 통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좀 다수가 야당인 상황에서 국회 통과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 결국 민간 주도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천명을 했고요. 예.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세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 개편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설명을 하고 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복합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고 대한민국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 여야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야당에서도 이 필요성에 동감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경제계와 학계, 언론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